권양숙이 노무현이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뭐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제 한국도 이제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으니까 이미 노무현 때부터 한국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기 시작했죠. 그때 외국 신문에 타이틀로 적어도 서브 타이틀로 꼭 나온 게 있습니다. 빨치산의 딸이 퍼스트 레이디가 되다. 빨치산 딸이 영부인이 되다. 권양숙을 가리킨 겁니다. 권양숙의 아버지 이 권오석이는 정말 빨갱이 중에 빨갱이, 시뻘겋다 못해가지고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빨갱이죠. 그래서 권오석이가 인민재판을 해갖고 죽인 이 마을 사람들, 네, 이 마을 사람들만 해도 11명입니다. 그래서 이 권오석이가 얼마나 악독한 빨갱이였는지 그 또 진천면에서 권양숙이하고 또 노무현이가 이제 당선이 되니까 현수막을 걸었어요. 뭐 당선 축하, 뭐 노무현, 권양숙, 뭐 그 대통령 네 분 당선 축하. 이거 내걸린지 여러분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이거 철거됐습니다. 왜? 그 마을에 권양숙이 애비 권오석이 때문에 목숨을 그것도 그냥 잔인하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혹독한 비정한 잔인한 인민재판에 희생자가 돼서 목숨을 빼앗긴 이런 사람들의 자식들, 이런 사람들의 친척들, 이런 분들의 무고한 희생자의 정말 피부치들이 피눈물을 삼키면서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나절 만에 그 현수막이 내려졌어요. 자, 빨치산의 딸 권양숙은 빨치산이라는 자기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조신했다. 활동을 거의 안 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그렇게 해라. 이런 글을 올린 게 누굽니까? 홍준표 시장이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추석 특집 방송에서 CBS에 또 나가셨구만. 네, 그러면서 김 여사의 공개활동 자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 장인의 좌익 경력으로, 이게 좌익 경력 정도가 아니라 살인마였습니다. 곤욕을 치른 후 대통령이 된 이후에 권양숙 여사는 5년 내내 공개활동을 자제하고 언론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허구한 날 봤는데요. 뭐 둘이 쌍으로 쌍꺼풀 수술하고도 나타나고, 보수 우파 진영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내 권양숙 여사를 공격하지 않았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홍준표 시장이 나이가 많더니 건망증이 엄청 심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생생히 기억하는데요. 권양숙이가 오죽 많이 다녔습니까? 뭐 해외 뭐 24번인가 25번 뭐 다 다녔고요. 지금 대통령의 국민 지지가 퍼스트 레이디의 처신이 그중 하나의 이유가 된다면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김 여사께서 권양숙 여사같이 처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표현에 모욕을 느낍니다. 김건희 여사가 권양숙이 애비처럼 빨갱이 애비를 두었습니까? 인민재판, 인민학살을 한 애비를 두었습니까? 김건희 여사 아버님은 오히려 아주 보수였다고 합니다. 대구분이었고. 진작 실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나라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홍준표 시장은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여러분. 자, 권양숙이 빨치산, 이 아주 빨갱이 중에 빨갱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파라티잔의 딸이라는 거. 이게 여러분 노무현이가 그럼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좌파들, 좌익들 이런 사람들은요 너무나 그게 훈장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빨치산의 딸인 거죠, 여러분. 이번에 한강도 보세요. 어저께 SNL에서 한강 패러디를 김하영 씨가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왜 한강을 모욕하냐고.
아니 잘만 하더구만. 한강이 원래 이렇게 막 그냥 이 흐린 눈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 맑은 눈 막눈광인 우리 김하영 씨가 너무 한강하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한강처럼 그렇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조금 하면서 네 너무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뭐 이러는 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눈 똑바로 보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좋죠. 그리고 한강도 그래요. 아니 포니정, 이게 현대 그룹에서 포니정이라고 하면 이렇게 자본주의를 싫어하고 미국을 싫어하고 이러고, 응?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기업을 혐오하고 이러면 거긴 나가지 말아야 되죠. 근데 탁 나가가지고 뭐 예정된 행사였다? 저는 그 상금이 2억 원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좌파들은 돈 앞에서는 딱 입 다무는 거예요. 자, 근데 권양숙이가 빨치산의 딸이라는 거는요, 좌파들에게는 거룩한 일이고 훈장이며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권양숙이는 그거 은근히 즐겼습니다. 백두혈통 못지않은 진전면의 핏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양숙이가 무슨 활동을 자제를 했어요? 권양숙이가 활동을 자제한 거, 그 분야가 있습니다.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낮은 곳으로 가가지고 뭐 밥도 퍼주고 네 뭐 이러는 거, 그걸 권양숙이가 안 했어요. 그래서 권양숙이 해외 순방 다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뭐 폼나고 뭐 이런 거 옷 입고 다니면서 단독 활동 많이 했어요. 그 대신에 권양숙이가 안 했던 게 뭐가 있느냐? 가난하고 불쌍하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병든 노인들, 어둠 속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불우이웃 돕기를 권양숙이 거의 정말 역대 영부인 가운데서 진짜 안 한 게 권양숙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 의원한테 직접 들었었어요. 뭐라고 하느냐?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뭐 외국에 같이 출장 가서 저녁 먹으면서 뭐 이제 이 맥주라도 한두 잔 들어가면은 자기 속내를 또 얘기해요. 그 중에 이제 또 저한테 아주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기 의원이 좀 무서운 줄 알았더니 이렇게 같이 출장을 와보니까 참 성실하고 인품은 좋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 이제 운동권의 핵심이었던 사람도 뭐 저하고 단 둘이서 이 와인도 마시면서 지금 너무나 해쳐먹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면서 막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제가 들은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권양숙이한테 아무래도 빨치산의 딸이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연자제로 고통을 받았다든가 빨치산의 딸내미들, 전향하지 않는 빨치산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가지고 불우이웃 이런 사람들 좀 많이 도와주라고 했는데 권양숙이가 싫어요, 나 그런 거 하기 싫어요 이러면서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양숙이는 여러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불우이웃에 별로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어쩌다가 한번, 어쩌다가 양숙이, 어쩌다가 빨치산 딸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권양숙이의 불우이웃 활동은 거의 없었어요. 권양숙이가 싫어한 거야. 나 그런 거 하기 싫다고. 그러면 권양숙이는 뭘 했느냐? 권양숙이는 골프를 치러 다녔습니다, 여러분. 권양숙이와 제가 여의도 유도회관의 같은 멤버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그때 노무현을 아니까 저 사람이 노무현 변호사 부인이라고 그러면서 부산에서 이 올라올 때 무슨 자동차를 타고 왔다는 분, 그때만 해도 그런 자동차는 굉장히 희귀했을 때예요. 그리고 또 그 아파트에 같이 사는 분,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제 옆에서 권양숙이 맨날 뭐 머리도 이렇게 말리고, 그 다음에 이 유도회관에 이 세신 하시는 분, 세신사 때 밀어주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거기서 마사지 굉장히 자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뭐 이 마사지 하면은 뭐 이렇게
그 이러쿵 저러쿵 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래갖고 저도 그때 이제 뭐 저는 이제 프리랜서고 KBS 이제 그만두고서 여의도에 사무실을 갖고 있을 때였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우파들은 점잖으니까 뭐 개인 사생활이라든지 아빠인지 오빠인지 남편인지 뭐 이런 얘기는 뭐 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잘 안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노무현은 이인규 회고록에서 박연차가 이 검찰 조사 받는 데서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 징그럽게 돈 달라고 노무현이니까 직접 손을 내밀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권양숙 씨는요, 권양숙은 여의도 유도회관에서 아주 친했던 이 골프 멤버가 딱 4명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아줌마들하고 허구한 날 골프 치러 다녔어요. 거의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런 말도 있죠. 한동훈이 엄마가 뭐 무슨 골프장에서 정말 일주일에 뭐 거의 뭐 서너 번은 온다는 둥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권양숙은 정말 골프에 미친 거예요. 그리고 골프 골초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골초인 사람들은 이 냄새가 나요. 그래서 권양숙이가 제 옆에서 아니 샤워도 하고 나왔는데도 왜 그 담배 쩔은 냄새 있잖아요. 그게 나더라고요. 근데 그 유도회관에 있는 사람들은 권양숙이가 골초라는 거 다 알았어요. 근데 골초보다 더한 골프광이었어요. 그래서 이 4명이 그냥 휘젓고 다녔어요. 유도회관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의도에서 유도회관이 제일 그 회원권이 비싼 데였습니다. 제가 그때 피트니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때 1,200만 원인가? 그건 굉장히 비싼 거였죠. 지금으로 치면 그래도 한 3,000 이 정도, 4,000 이 정도 될 겁니다. 제일 비싼 이 유도회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피트니스 센터에 그런 데도 없는데 이 잠자는 방이 있어요. 수면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 수면실에 4명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나 시끄럽고 교양 없게 떠들어대는지 그게 다 들어올 정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여의도에 좀 교양 있고 이런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아니 수면실에서 잠도 안 자고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이랬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권양숙이는 골프 치느라고 불우이웃 돕기도 안 한 거고 골프 치고 노느라고 대외 활동을 안 한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정말 등신 같은 한나라당도 그때만 하더라도 뭐 대통령 가족을 건드리면 더구나 노무현이 이렇게 딱 당선되면서 막 좌파들이 기세등등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이렇게 눈치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양숙이를 뭐 연자제의 희생자다. 그럼 이혼을 하란 말이냐 버리란 말입니까? 뭐 이런 그게 있어가지고 권양숙이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권양숙이는 골프 치러 놀러 다니느라고 불우이웃 돕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우이웃 돕기 저기 행사 같은 거 정말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홍준표 선수는 뭘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골프의 골초에 빨치산의 딸이 영부인이 되고 골프 치러 다니고 네 좋은 차 타고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고 꼴초 소리 듣고 이러면서도 그냥 나온 거예요. 그리고 노무현이는 그렇게 박연차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권양숙이는 삐아젠지 뭐 이거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등 뭐 사람들이 그래갖고 그때 막 논두렁에 막 찾으러 갔는데 아무도 이제 못 찾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중요한 거는요, 권양숙이 아버지의 말하자면 빨갱이 전력입니다. 자, 이 실록 체제는 권양숙이 애비인 권오석이가 죽인 피해자가 9명으로 돼 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의 주장은 11명이다. 변백석, 변선석, 변증석, 김옥갑, 자 나이 43살, 34살, 33살, 53살, 김만족,
32살, 김성갑 46살, 주정호 28살, 박종수 51살, 박주한 47살, 정태주 32살, 권호건 28살. 와,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피해자 유족의 주장 중에는 권호석이 얼마나 철저한 공산주의자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였기에 시각장애인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의 선전부장이 되고 인민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치안대가 되었겠는가. 권호석이는 막걸리에다가 그 공업용 알코올을 타가지고 먹다가 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권호석이가 실명을 했는데도 말하자면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되고 치안대장이 됐는데 권호석이 애비를 이렇게 안내해가지고 사람들 누가 말하자면 인민재판 죽여야 될 사람인가 이거를 끌고 다닌 게 권양숙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양숙이가 눈먼 애비를 데리고 말하자면은 인민재판에 이 죽일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을 때는 권호석이의 마누라 여기도 여맹위원장이고 붉은 완정 찾던 거죠. 자, 눈이 멀쩡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시각장애인을 간부로 기용한 사실은 권호석의 좌익 사상이 투철했고 좌익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가를 방증하고도 남는다고 했다. 송정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대정부 질문에서 양민학살로 수감 중이던 권호석이 자유당 정부 시절 1956년 폐결핵 등의 질병 때문에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고 5.16인 나기 2달 전인 1961년 3월 27일 재수감됐다는 요지로 답변했다. 노무현에 붙인 노판석은 6.25 당시 인민군의 앞잡이 역할을 했다. 부부가 쌍으로 빨갱이의 자식이었던 겁니다. 노무현의 고향은 전라남도 강진. 1953년 노무현이 5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노무현 붙인 노판석은 약 20명에서 30명 가량의 사람들을 무고하게 살해했다고 전해온다. 노판석은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하여 지리산에 들어가 빨치산 활동을 했다. 노판석에게 인천 상륙 작전의 영웅 맥하더가 철천지 원수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노무현은 좌익들이 메가도 동상을 철거하려 할 때 못 본 채 했다. 노판석은 왜 빨치산이 되었나? 노무현의 조부가 일제시대의 일본군 앞잡이 노릇을 했기 때문이다. 해방이 되자 동네 주민들로부터 말하자면 비판을 받자 그거를 모면을 하려고 말하자면은 일본군의 앞잡이의 과거를 세탁을 하기 위해서 빨치산 빨갱이가 된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정교조에서 거품 물고 개거품 물면서 정교조 활동 열심히 하는 그런 교사들 중에서 촌지 엄청나게 받아 처먹은 그리고 뭐 앨범 이것도 업자고 짜가지고 거기에서 돈 받아 뇌물 받아 처먹은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정교조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 난리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하고 뭐 유사한 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자, 이분이 아까 얘기하는 그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김옥갑 53살 당시 53살 이 진전면 여기에 계셨던 김옥갑님의 말하자면은 네 조카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도 인민재판을 받았는데 목숨은 부재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 권호석이 권양숙의 애비 양민 학살. 그러니까 권양숙이는 사과라도 제발 해라. 왜 사과를 안 하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죽이는 방법도 그렇게 잔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호석이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막 잡아봤대요. 그래서 손이 거칠면은 패스! 이렇게 하고 손이 매끌매끌 하면은 죽여.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28살, 23살, 32살 이렇게 젊은 사람부터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53살이었던 거예요.
와, 여러분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아버지도 빨갱이, 노무현 아버지 노판석도 빨갱이, 권양숙 아버지 네 권오석이도 빨갱이. 이 빨갱이 집안에 쌍쌍 부부가 이 나라에 대한민국을 능멸하고 대한민국을 조롱한 거, 이게 바로 노무현의 당선 쌍쌍 파티에 말하자면은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이러는 좌빨들의 정부를 만들었던 겁니다. 노무현이 자기 책에서 이런 말 했죠. 여자는 뭐 여러 종류의 여자가 필요하다. 뭐 캬바레 가서 뺑뺑이 돌리는 여자도 필요하고 내 집에서 밥 해주는 여자도 필요하고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네, 노무현이가 이 여보 나 좀 살려줘 이런 책 쓴 적이 있는데 그 책을요 안에 보면 마누라 두드려 팬 얘기에서부터 별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런데 노무현이 대통령 나오면서 그거를 완전히 판가리를 했어요. 표지는 그대로 두고 이 내용을 싹 가리를 했습니다. 그 여러분 아마 이제 1쇄를 보시면 지금도 아마 남아있는 도서관 꽤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권양숙이가 여러분 임기 얼마 안 남은 그 시기에 이 노판석이 빨갱이의 아들 권양숙이 네 빨갱이 권오석의 딸 둘 다 빨치산의 아들 딸들이죠. 네, 김정일이를 만나러 갔을 때 여러분 이 저 김정일이 표정 보십시오. 그리고 권양숙이의 이 표정 보십시오. 와, 우리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네, 적화했습니다. 네, 대한민국 우리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빨갱이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요. 이 빨갱이 네 파르티잔 빨치산 권오석을 네 정식으로 여러분 제사를 지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면은 그 당시에 사진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센스님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네, 저 표정 좀 보십시오. 끝내주는 표정들이 네 대단합니다. 이 노무현이가 마누라 팬 얘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럼 또 권양숙이도 성질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면은 그냥 아파트 한 동이 그냥 우르릉 꽝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이가 이런 말도 했죠. 이 마누라는 어떻게 이제 길을 들여야 되나. 노무현이 뭐라고 했느냐. 자기가 신혼 때 비가 오는 날 권양숙이를 버릇을 길들이기 위해서 비가 오는 날 진창을 걸었던 구두를 신고 딱 집에 들어가 가지고 저벅저벅 구두발로 안방에 들어가서 그때 권양숙이가 뭐 해온 이 혼수 이불이 그래도 뭐 이불은 뭐 비단 이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저벅저벅 이불 위로 자기가 밟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양숙이가 혼이 나갔겠죠. 그리고 자기는 여자는 사흘내리 두드려 패야 된다고 해가지고 권양숙이 자기가 이 손찌검 했다. 그게 책에 다 나와요. 그러면서 너무 내가 잘못한 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노무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아마 노무현 아버지 노판석도 양민을 학살했고 권양숙 아버지의 양민 학살 부분은 엄청나게 세세하게 다 살아있고 다 목격자들이 있고 그 자신도 아까 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김창수 씨처럼 그 당시에 인민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김옥갑 이분은 양민 학살자로서 억울하게 목숨을 정말 권오석이한테 잔인하게 당했고요. 살해당했고요. 그리고 김창수 씨도 인민재판을 받았던 겁니다. 이런 자들이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다. 권양숙이가 빨치산의 딸이어서 대외 활동을 안 했다고요?
홍준표 시장,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골프 치러 다니라고 그런 거예요. 헬기 타고 골프 치러 다녔다는 그런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문제 삼지 않았던 거죠. 등신 같은 한나라당이 말입니다.